안녕하세요. 저희는 13주차 상상 속의 미래 사회 파트를 맡은 김세연입니다. 다음 목차와 같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상 속 미래 사회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의논하며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과연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좋은 점만 가득할까?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생각하여 저희 조의 많은 소통과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팀원들의 상상 속 미래 사회 모습을 포스터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포스터에는 총 4개의 미래 상상 속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버추얼 아이돌을 아시나요?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미래 모습은 홀로그램 콘서트인데요. 버추얼 아이돌들이 3차원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무대에 출연하여 실제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콘서트를 말합니다. 버추얼 아이돌들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요즘, 이런 증강 형식을 이용한 콘서트는 꽤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과 같이 공중택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중택시는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시의 항공운송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근래에 드론을 이용한 농협과 배달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만큼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드론의 형상을 모티브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CT를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측정하고 유기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애플워치, 삼성워치 등 같은 웨어러블을 활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반쯤 실천된 미래의 모습인데요. 한강 리버버스는 수상 대중교통을 말합니다. 실제로 밑에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착장 그림을 보면 실제 계획하고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중으로 실천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한 상상 모습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예측한 미래는 과연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예측을 됐을까? 그래서 저희 조는 다음 과거 모습의 인터뷰를 통하여 과거 사람들이 예상했던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사람들은 전기와 기계가 일상의 잘못된 미래를 생각했는데요. 드론을 통해 농약을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는 현재 우리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세상 기술의 발전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헬기나 드론을 이용해 업무를 대체하곤 합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우주에 대한 언급을 적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땐 당시 기술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 때문인지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과거 사람들의 예측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처럼 말입니다. 물고기와 고래를 인력으로 활용한 이동수단, 물고기를 이용한 레이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창의로운 아이디어죠. 통통 튀는 아이디어는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레이싱 속 장면 속 보이는 일부 장수복과 산소통은 현재 실천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이런 당대 기술의 한계점을 넘지 못한 아이디어도 있는 반면 현재 모습을 완벽하게 예측한 모습도 있는데요. 화상통화하는 부분이나 건설적인 부분에서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 지금의 영상통화와 3D 프린터와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예측을 쫓다 보니 과거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 중에서 현재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는 과거 예측들 중 현재 이루어진 예측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을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알아서 주행하는 자동차. 처음에 안전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고속도로 같은 곳에선 꽤나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꽤나 큰 이슈였던 AI 챗 GPT인데요. AI가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직업과
많은 직업들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AI가 번잡할 수 없었다던 예술적인 부분도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아주었습니다. 가까운 근래에 많은 일들이 AI로 대체될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이 아까 예측했던 스마트 농장이 기억나시나요? 이 스마트 농업 또한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으로 조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장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것이 생소하게만 느껴졌는데요. 모션 그래픽으로만 보여지는 과거의 모습이 사람들에겐 친숙하게만 느껴지진 않았죠. 하지만 버추얼 아이돌들이 화장품 광고까지 만든 요즘은 새로운 유행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예측들이 현재 이루어진 모습을 알아보니 점점 저희가 마주해야 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 상상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웨어러블 핸드폰입니다. 스마트워치가 발전하는 요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형태를 보완하여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치료 개발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신 여러분이라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에는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방사선 가속기를 통해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럼 이해를 더 돕고자 미래에 이루어질 예상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철이란 비판을 받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근 여러 대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거론됐다 취소되는가 하면 이번엔 한강을 오가는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노동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승객 30여 명을 태운 버스가 강변에 다다라 기적을 토해내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오 이야, 처음 보는 광경에 승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선장이 된 기사가 또 다른 핸들로 조타를 시작하자 버스가 강물을 가르며 유유히 나아갑니다. 현재 물에 잠겨있는 깊이 1m 22물에 잠겨있어요. 충남 부여군이 지난 2020년 도입한 백마강 관광 휴륙 양용버스입니다. 너무 좋았죠. 물이 앞에서 운전석 거기로 그냥 확 튀니까 놀랐어 솔직히. 근데 환상적이었어요.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과민 해소 대책의 하나로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초늪 같은 상습 정체 구간을 한강 뱃길로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본 수륙 양용버스는 수상 속력이 시속 15km 정도에 불과해 출퇴근 수단으로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모터보트가 아니잖아요. 관람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천천히 가는 거고, 속도를 내서 달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고속 엔진으로 바꾸면 되겠죠. 초속 6.7m 바람에도 운항이 제한되고 대당 가격이 20억 원에 이르지만 많아야 40명밖에 못 타 경제성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포시 제안에 긍정적이었던 서울시가 나흘 만에 검토 방침을 철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성이나 수송 인원, 운행 속도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출퇴근용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서울시는 대신 수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타본 리버버스가 그 모델입니다. 김포에서 버스로 여기 행주대교 남단에 설치될 선착장에 온 뒤 수상버스를 타면 여의도까지 20분이란 설명입니다. 시속 50km로 200명 안팎을 나를 수 있어 효율적이란 기대입니다. 한강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도입은 그동안 수요가 부족해 운영난이 예상되거나 안전 문제가 제기돼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 해도 선착장 접근이 번거로우면 시민들이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흥의권의 계승자 감심이라고 해요. 정신이 맑아져. 네, 두바이에서는 중동 최대의 IT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운행을 앞두고 있는 무인 택시와 버스 등 다양한 미래 교통수단이 소개됐는데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독특한 외관의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처음으로 90초간 공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데 시속 130km 속도로 35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ياسين نبني اطار اهم شيء مش مو بس المركبه ولكن الاطار اللي بنشتغل مع القطاع الخاص في اماره دبي لتنظيم اطار اول مره يستوي في العالم. 두바이 교통국은 무인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내년부터 두바이 도로를 달리게 되는데 리무진 택시보다 싼 가격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We have started already preparing the city for this to build the digital infrastructure. Already we have started defining the high definition map in some areas around the city of Dubai.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는 무인 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12대의 카메라가 달린 이 무인 버스는 다음 달부터 실제 도로에서 운행됩니다. 시민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여 곳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도 ICT와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제품을 같이 만들게 되면 시장성은 엄청나게 확보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중동의 그런 오일 마니, 펀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굉장히 다각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에서 5천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15만여 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특히 상용화를 앞둔 기술들이 대거 선보여 미래 운송수단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